니까짓 게 뭘 안다고 껴들어? 외국 VIP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던 시어머니. 망신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겨우 고졸에 청소나 하던 며느리가 나서자 모두들 비웃음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녀의 유창한 불어 한마디에 모두들 화들짝 놀라버리고 맙니다. 망신당할 위기에서 시어머니를 구한 며느리. 그녀는 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갤러리 바닥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걸레질을 하고 있는 지연의 손등에는 새벽부터 시작된 물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살이 갈라진 자리, 그 틈으로 배어나오는 옅은 핏빛. 고개를 드니 눈앞에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억을 호가한다는 작품이었어요. 무릎 꿇은 여자의 갈라진 손 위로 그 그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얼룩 남았어. 다시 해. 한정숙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어요. 갤러리 대표이자 시어머니인 그 여자는 지연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든 찻잔을 들여다보며 입술만 달싹였죠. 지연은 말없이 걸레를 다시 적셨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갤러리. 영민기업의 안주인 한정숙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강남 한복판, 통유리 외벽에 고급 조명이 쏟아지는 이 갤러리는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값비싼 그림들이 하얀 벽을 채우고 반들반들하게 닦인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죠. 그 바닥을 닦는 사람이 지연이었습니다. 김지연, 35. 이 갤러리 대표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녀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있었어요. 아버지 김성민은 화가였습니다. 프랑스 미술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작은 갤러리를 열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아끼는 작품들을 모아 전시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죠. 그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야. 지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그림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화가가 왜 이 색을 골랐는지, 붓질 하나에 어떤 감정이 담겼는지. 아버지의 말은 늘 길었고 지연은 그 길고 긴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도 그렇게 익혔어요. 아버지가 프랑스 화집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줬습니다. 어느새 지연도 프랑스어로 그림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살이 되던 해 지연은 파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었어요. 딸을 프랑스로 보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갤러리도 모아둔 돈도 집도 전부 날아갔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2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연이 21살이었습니다. 유학도, 그림도, 프랑스어도 전부 묻어버렸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지연이 가진 과거였습니다. 고졸이었어요. 집안도 없었죠. 그 이름 석자가 재벌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집안 식구들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의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청소하고 나르고 치우는 사람. 이 갤러리에서 지연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전 내내 그랬습니다. 음식 상자를 날랐어요. 꽃 배달이 오자 화병을 씻었습니다. 누군가 흘린 음료를 닦았어요. 직원 하나가 무거운 전시대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저쪽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물어보는 말투였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눈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묵묵히 전시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각또각 익숙한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울려왔습니다. 지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등이 뻣뻣하게 굳어갔어요. 강수민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만 들어도 직원들이 자세를 고쳐 앉는 사람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집안도 이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탄탄했습니다. 갤러리의 크고 작은 행사를 도맡아 꾸려온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한정숙이 수민 앞에서 많은 목소리가 누그러진다는 걸 이 갤러리 안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차림새에 목선을 따라 단정하게 내려온 머리카락. 복도를 걸어오는 것만으로 직원들의 시선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미는 지연 곁을 지나다 발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오늘 귀한 손님 오시는 날이잖아.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날카로웠어요. 넌 뒤에 있어. 눈에 띄지 말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네, 형님. 수민이 지나간 자리에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지연이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춘 건 그 즈음이었어요. 커다란 화폭 가득 짙은 남빛 물감이 번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어요. 지연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 그림 앞에 세워두었던 적이 있었어요. 갤러리가 한참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아버지는 오래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살며시 열렸어요. 이 화가 이 그림 그릴 때 아들을 잃었는데 숨결처럼 작은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수민이 뒤에 서 있었어요. 지연의 어깨가 순간 굳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 의미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한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건성으로 말했어요. 3년 사이에 4배 올랐어. 그게 전부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 뒤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어요. 그때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조명의 각도였어요. 빛이 나무 뿌리 쪽이 아닌 빈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인데 화가가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자리인데 저기 형님 그림 위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괜히 나서지 마. 일 꼬이니까. 수민이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잘랐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물건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드는데 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닳고 바랜 안내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갤러리의 것이었어요. 한쪽 귀퉁이에 아버지 필체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야. 지연이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가만히 짚었어요. 잠깐 들여다보다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갤러리 쪽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이 곧 도착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바닥을 닦으러 가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고개를 돌렸어요. 조명빛 아래 남빛 물감 속 앙상한 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 그런 뜻이 아닌데. 손님이 오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의자를 옮기고 조명 각도를 맞추고 탁자 위 물건들을 다시 줄 세웠습니다. 프랑스에서 날아오는 귀한 손님이었어요.
미술품 투자로 이름을 날리는 큰손이라는 소문이었죠. 이번 행사 하나에 집안 사람들이 몇 달을 공들였다는 걸 갤러리 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강수민이 있었어요. 탁자 위치 10cm만 더 안으로. 조명은 두 번째 작품 쪽으로 틀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움직였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특히나. 지연은 그 옆을 조용히 오갔어요. 빈 상자를 치우고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구석구석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기도 했죠. 수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탈리아어요? 오늘 오후 2시 맞는데.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이탈리아어. 오늘 오시는 손님은 프랑스 분이었습니다. 탁자 위 행사 안내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통역이 프랑스어 아닌가요? 수민이 전화를 끊으며 돌아봤어요.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조용히 해. 한마디였어요.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어요.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으니까요.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문한 음식 수량이 절반밖에 오지 않은 거였어요.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미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다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지연이 조용히 그 직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근처 가게 알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30분 뒤 지연이 묵직한 봉투를 두 손에 들고 돌아왔을 때 그 직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한정숙이 갤러리 가운데 서서 손님 앞에서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 3년 사이 4배 올랐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지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 그림은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은 작가가 평생 단 한 점만 남긴 작품이었어요. 가격 대신 그림 한 귀퉁이에 팔지 마시오라고 써뒀던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할게. 오늘 망치면 끝이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수민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통역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였어요. 수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잠깐만요. 오늘 프랑스 손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프랑스어 못하는데요. 이탈리아어 행사로 연락받았거든요. 수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어요.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도 난감합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그대로 문을 나섰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수민이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금 당장 프랑스어 할 수 있는 사람 찾아. 빨리. 직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통화 소리가 터졌어요.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한 명이 저었어요. 세 번째 직원이 전화를 끊으며 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밖에서 묵직한 차 문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정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갤러리 문이 이미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60대로 보이는 외국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깊었어요. 주변을 훑어보는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값비싼 작품들 사이를 걷는 걸음이 이런 공간에 익숙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한정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위엄을 끌어모아 두 손을 모으고 웃음을 지었어요. 이 갤러리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한정숙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민갤러리 관장 한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프랑스어로 짧게 말했어요. 한정숙의 입이 열린 채로 굳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기다렸습니다. 한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여자가, 이 갤러리의 관장이 손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수민이 옆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짓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손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손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수민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한정숙은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직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시만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갤러리 구석이었어요. 손에 걸레를 든 채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수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너 지금 뭐하는? 지연이 수민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내려놓으며 손님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유창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막힘없이 흘러나왔어요. 손님이 걸음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굳었던 표정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정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민이 그 자리에 굳어섰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갤러리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손님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이 여자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을 건네오자 굳어있던 표정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짧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지연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김지연입니다. 손님이 입가를 당기며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피에르 마르탱입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그 손을 받아쥐었습니다. 이 갤러리에서 지연이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정숙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수민도 바라봤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피에르 씨, 작품 안내를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피에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첫 번째 그림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짙은 남빛 화폭 위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작품이었어요. 아까 지연이 혼자 중얼거리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피에르가 그림을 들여다보다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이 그림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지연이 그림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던 해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피에르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잎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뿌리를 보시면 지연이 그림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화폭 맨 아래 땅속으로 깊이 뻗어내려간 뿌리였습니다. 가지보다 훨씬 굵고 단단하게 그려진 뿌리였어요. 작가는 여기에 가장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뿌리는 살아있다고. 그게 이 그림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갤러리 안이 조용했습니다. 피에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림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눈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가의 다른 작품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단 한 점만 남긴 작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귀퉁이에 직접 이렇게 써뒀다고 했어요. 팔지 마시오 라고. 피에르가 그 말에 한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을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보여주겠습니까? 지연 씨.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정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미는 두 손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그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프랑스어가 갤러리 안을 조용히 채워나갔어요. 아무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림 앞에 설 때마다 달랐어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왜 이 색을 골랐는지, 어떤 마음으로 붓을 잡았는지 그 이야기가 지연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피에르가 질문을 던지면 지연이 막힘없이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프랑스어가 갤러리 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한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바닥에서 살아온 여자였어요. 작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꿰고 어떤 손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갤러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연이 피에르와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정숙의 두 손이 조금씩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저 애가, 고졸의 집안도 없는 저 애가. 수미는 더 심했어요. 이번 행사를 위해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손님 취향을 조사하고 작품 배치를 직접 설계하고 멘트 하나하나를 외웠어요. 그런데 정작 손님은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이 지연에게만 머물렀어요. 수민의 눈꼬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청소나 하던 애가. 갤러리를 한 바퀴 다 돌았을 때였어요. 피에르가 처음 멈춰 섰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짙은 남빛 화폭 위에 앙상한 나무가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까 지연이 혼자 중얼거리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피에르가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 사겠습니다. 갤러리 안이 일순간 굳었어요. 한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에르가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한정숙을 향해서였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통역했어요. 추가로 거래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음 달 파리 경매에 민갤러리 작품을 소개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한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평생 저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피에르가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당연히 한정숙에게 건네는 줄 알았습니다. 수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에르의 손이 지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락처입니다. 지연 씨. 수민의 입술이 굳었어요. 지연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피에르가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지연 씨. 피에르가 갤러리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정숙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칭찬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나섰냐고 해야 하는 건지. 평생 모든 상황에서 할 말을 알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두 손이 옆구리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먼저였어요. 이리 줘.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명함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수민이 명함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갤러리 안이 조용했어요. 직원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정숙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빈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세워둔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닦지 못한 바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차가 떠난 뒤 갤러리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치우고 탁자를 정리하고 행사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연도 구석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했어요. 아까와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걸레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지연 곁을 지나다 멈췄어요. 아까 대단하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직원은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뒷목을 긁으며요. 또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못 본 척 지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걸레를 밀었어요. 한정숙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칭찬도 핀잔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구석으로 이동하면 시선도 따라갔어요. 50년 넘게 사람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지금 그 눈이 지연을 처음 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미는 갤러리 안쪽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아까 지연의 손에서 빼앗은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피에르 마르탱. 손님이 지연에게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몇 달을 준비한 행사였어요. 작품 배치도 손님 취향 조사도 멘트 하나하나도 전부 자신이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갤러리에서 가장 빛난 사람은 청소나 하던 그 여자였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수민의 손이 명함 위에 올라갔어요. 고졸이었어요. 집안도 없었죠. 그런 여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민의 이가 악물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천천히 섰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윤도현이었습니다. 지연의 남편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갤러리 안을 훑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들른 것이었어요. 혹시 또 지연이 혼자 굳은 일을 다 떠안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올 때마다 그랬으니까요. 도연이 한정숙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한정숙이 아들을 흘끗 봤습니다. 왔니? 네. 오늘 중요한 행사는 어떠셨어요? 한정숙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뭔가를 고르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응, 문제없이 잘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갤러리 안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지연에게
시선이 닿았어요. 그럼 지연이 데리고 일찍 들어가 봐도 되죠? 한정숙이 대답 대신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어요. 도연이 지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걸레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도연은 지연이 앞치마를 벗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공기가 아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갤러리 문을 나섰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수민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었어요. 도연이 지연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평소엔 저러지 않았는데 수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날 저녁 갤러리에 새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뜯자 고가의 조각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수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조각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직원 하나를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동 작업 지연 씨한테 맡겨.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갤러리 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도연과 나란히 갤러리 문을 나선 지연은 찬 바람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저녁 공기였어요. 하루가 다 지나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무릎도 손목도 어깨도 전부 제각각 쑤셨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뭐 먹고 싶어? 도연이 옆에서 물었어요. 지연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순댓국이요. 도연이 잠깐 지연을 봤어요. 그러더니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갤러리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낡은 탁자, 벽에는 메뉴판 하나가 삐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안쪽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어요.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그냥 순댓국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놓으며 둘을 번갈아 봤어요. 도연이 순댓국 둘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가고 나자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지연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봤어. 아까 수민 형수가 명함 뺏는 거. 지연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물컵만 내려다 봤어요. 괜찮다고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멈춰 있었어요. 지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연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을 리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미안해. 지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늘 저런 얼굴을 하고 살았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지연의 어깨에서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다 문득 웃음이 났어요. 기억나요? 우리 처음에 여기서 밥 먹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네. 당신이 데려가고 싶은데 어디냐고 해서 제가 여기 데려왔잖아요. 그때 엄청 놀랐잖아요, 당신. 도연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맞다. 그때 내가 넥타이 메고 왔는데, 양복에 넥타이요.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쳐다봤는지. 두 사람이 잠깐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갈라진 손등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도연이 그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같은 시각 민갤러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민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반입될 고가 조각품의 이동 계획서였어요. 조각품 하나에 수십억이 넘는 작품이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이동 담당자 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지연. 펜을 탁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고졸이 감히. 청소나 하던 게 오늘 나를 망신줬어.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 번만 실수해봐. 그것도 수십억짜리 앞에서. 그걸로 끝이야. 갤러리 밖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두워진 사무실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애한테 내가 밀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서류를 서랍 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을 껐어요. 사무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이 지연을 불렀어요. 갤러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수민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피에르 씨한테 작품 배송 가야 해. 네가 가.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에르 마르탱. 지난주 행사에서 작품을 구매한 그 손님이었어요. 구매한 작품을 직접 호텔로 가져다 드리고 작품 설명까지 해드리는 업무였습니다. 원래 수민이 직접 하던 일이었어요. 중요한 고객을 직접 챙기는 자리였습니다. 제가요? 불어 잘하는 네가 가면 되잖아. 수민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지연이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지연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포장된 작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직원 둘과 함께 작품을 싣고 피에르가 머무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피에르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연 씨 오셨군요. 네, 피에르 씨. 구매하신 작품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이 작품을 방 안으로 옮겼어요. 피에르가 직접 포장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도왔어요. 포장지를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피에르의 손이 멈췄어요. 지연도 봤습니다. 작품 한쪽 귀퉁이가 움푹 패여 있었어요.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지연의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굳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피에르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에르가 말없이 작품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이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피에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연 씨, 나는 지연 씨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작품을 받을 수가 없겠군요.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네, 당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피에르 씨.
직원들이 훼손된 작품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피에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호텔 문이 닫혔어요. 지연이 복도에 서서 훼손된 작품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갤러리로 돌아왔을 때 한정숙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에게 연락이 이미 가 있었어요. 한정숙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지연은 들어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런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직원들이 훼손된 작품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정숙이 작품을 내려다보다 지연에게 시선을 꽂았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저는 포장된 채로 가져갔는데 호텔에서 열어보니 포장된 채로 가져갔으면 왜 이렇게 돼서 와? 한정숙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을 울렸습니다. 지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피에르 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아? 파리 경매 얘기가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이 멍청한 거사. 지연의 목 뒤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꿀꺽 삼켰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최선? 네가 뭘 알아서 최선을 다해? 한정숙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날카로웠어요. 고졸이 감히 이런 자리에 나섰어. 집안도 없는 게 아버지가 빚더미 남기고 간 집딸이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갤러리 안이 굳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수민이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정숙이 작품을 들고 온 직원들 쪽으로 돌아섰어요. 너희들은 뭘 한 거야? 같이 갔으면 지켜봤어야지. 직원들이 굳어섰어요. 한정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손이 훼손된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그대로 내던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몸을 날렸어요. 직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그림 모서리가 지연의 이마를 정통으로 찍었어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가져다 댔어요. 손바닥에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그림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갤러리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지연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그림이 보였어요. 도연의 눈이 그 장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싸늘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지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마를 들여다봤어요. 지연이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도연이 한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도연이 한정숙을 저렇게 바라보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안에 아무도 꺼낼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도연이 지연을 데리고 갤러리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수민만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도연이 지연을 데리고 간 곳은 갤러리 근처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마를 들여다보더니 새 바늘을 꿰매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이 진료대에 앉아 바늘이 들어오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지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봉합을 마치고 나왔을 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괜찮긴. 도연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지연이 그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들어가야 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도연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달랐어요. 울 것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거즈를 붙인 채 똑바로 서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갤러리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직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호텔에 갔던 직원이었어요. 지연을 보더니 이마에 거즈를 받습니다. 직원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연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수민 이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피에르 씨한테 갈 작품 복제품을 미리 구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시키셨어요. 창고에서 진품이랑 바꿔치기 하라고. 복제품을 훼손해서 다시 포장해 놓으라고. 갤러리 안이 굳었습니다. 진품은 수민 이사님이 따로 보관하고 계세요. 도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한정숙이 안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 뒤로 수민이 따라 나왔습니다. 수민의 눈이 직원을 봤어요. 순간 굳었습니다. 직원이 수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의 시선이 천천히 수민에게 옮겨갔어요. 수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말을 믿으세요? 지금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누명이요? 도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도련님은 빠져요. 이건 갤러리 일이에요. 내 아내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민이 눈썹을 올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하신 일이고 나는 형수가 꾸민 일 때문에 아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수민이 한정숙을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 직원이 왜 저러는지 저도 황당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끝까지 발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입술을 떨었어요. 이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사님이 저한테 직접 시키셨잖아요. 복제품 구하는 것도 창고 들어가는 것도 전부. 증거 있어? 수민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민이 냉정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세우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보세요. 저는 이 갤러리를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지연을 향했습니다. 도연이 그 손가락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수, 왜요? 진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수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직원이 한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수민 이사님 차 트렁크 확인해 보세요. 수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착히 내놔. 한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갤러리 안전체를 누르는 목소리였어요. 수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착히 한마디였어요. 한정숙의 눈빛이 수민을 향해 꽂혔습니다.
평생 저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본 사람은 없었어요. 수민의 손이 천천히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키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직원에게 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가봐. 직원이 뛰어나갔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했어요. 수민이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수민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두 손에 작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기지 않은 진품이었어요. 갤러리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한정숙의 눈이 그 작품에서 수민에게로 옮겨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수민이 처음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한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나가. 수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예요. 저 직원이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다고요. 형수님, 도연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도련님. 당신 아내가 잘나 보이니까 나를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진품이 형수 차 트렁크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내가 보관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안전하게 두려고. 갤러리 안 직원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수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제가 이 갤러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요. 저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다 제가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한정숙이 손을 들었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한정숙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생 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직원 둘이 수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민이 팔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내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수민이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이글거렸어요.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형수.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수민이 도연의 눈빛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갤러리 안을 울렸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어요. 갤러리 안이 한동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갤러리 안을 울렸어요.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갤러리 안이 한동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지연의 옆에 섰어요. 지연의 이마를 바라봤습니다.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지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한정숙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쉬어라.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한정숙이 돌아서서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갤러리 안이 달랐어요. 수민이 사라진 자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오갔어요. 한정숙은 하루 종일 사무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여전히 갤러리에 나왔습니다. 이마에 거즈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지연을 보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걸레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짐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피에르 마르탱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피에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갤러리 안을 훑다가 지연에게 시선이 닿았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이마를 봤어요. 거즈를 봤습니다.
피에르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지연 씨,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피에르 씨, 이렇게 직접 오셨네요. 한정숙 관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직접 오라고 하시더군요. 마침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숙이 나왔어요. 사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한정숙이 피에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피에르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파리 경매입니다. 민 갤러리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피에르에게 쏠렸어요. 지연 씨가 함께 와주셔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파리에서도 지연 씨 같은 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피에르 씨. 피에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는 파리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지연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갤러리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조명 아래 걸린 그림들, 그리고 짙은 남빛 화폭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앙상한 나무. 저한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림들이 있습니다. 평생 팔지 않고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것만은 지켰습니다. 그 그림들로 작은 갤러리를 열고 싶어요. 가격이 아니라 의미로 그림을 보는 곳.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했습니다. 피에르가 지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선택이군요. 피에르가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대신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파리에 좋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연 씨 갤러리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지연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피에르 씨. 피에르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짙은 남빛 화폭 위의 그림을 바라봤어요. 이 그림, 첫날 지연 씨가 설명해 준 그림이죠. 뿌리가 살아있다고. 네,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피에르가 갤러리 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한정숙이 지연 앞으로 걸어왔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정숙이 지연의 이마를 바라봤어요. 거즈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갤러리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평생 저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 걸 들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고졸이라고, 집안이 없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한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갤러리 열 거야? 네, 어머니. 얼마나 걸려? 조금 더 모아야 해요. 아직은. 한정숙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지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동안 일한 거 제대로 못 쳐줬다. 받아.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어머니. 됐어. 그만해. 한정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갤러리 열면 나도 한번 감아. 한정숙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수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갤러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작품 바꿔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 수민 쪽에서 먼저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어요. 한정숙이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법정까지 가면 집안 이름에 흠이 생긴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갤러리에 발을 들이지 말 것. 또각또각 울리던 그 구두 소리가 더 이상 갤러리 복도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던 날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골목 안 작은 공간에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벽을 새로 칠하고 조명을 달고 그림들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남긴 작품들이었어요. 평생 팔지 않고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민 갤러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 도연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지연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갤러리 안 한쪽 벽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짙은 남빛 화폭 위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피에르가 구매했다가 지연에게 돌려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그림은 팔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갤러리 유리문 너머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이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거야. 지연이 천천히 웃었어요.